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알츠하이머 해독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어디든지 다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죠. 자, 저탄수화물 식이요법 기본 정보로 알츠하이머와 인지장애를 극복하려는 영양학 전략에 있어서 기본 원리는 당연히 탄수화물 섭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바로 저탄수화물 식단이죠.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는 식단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이 탄수화물 양을 줄여야 합니다. 곡물은 거의 먹지 않고 지방과 단백질에 초점을 맞춘 탄수화물은 소량만 맞추고 탄수화물은 소량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곡물은 거의 먹지 않거나 아예 먹지 않아야 합니다. 열량은 대부분 지방에서 얻어야 하고 단백질은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단은 주류의학계에서 말하는 건강한 식단과 상충되는 느낌이 들겠지만 지금 우리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을 가지고 대사활동을 하도록 우리 몸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몸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탄수화물로는 더는 힘을 내지 못하는 엔진에 지방 분해 산물인 케톤을 공급해 움직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케톤을 연료로 활용하려면 먼저 몸과 뇌가 포도당을 연료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때 포도당을 그저 설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제 설탕은 물론이고 녹말로 이루어진 탄수화물도 피해야 합니다. 체내에 들어가 결국 포도당으로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체내로 들어가 포도당으로 바뀐 탄수화물 음식도 모두 피해야 하죠. 체내로 들어와 포도당으로 바뀐 탄수화물 음식도 모두 피해야 하고 그 때문에 저탄수화물 식단이 조금 더 복잡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대사작용을 바꾸려고 할 때 제한해야 할 탄수화물의 양은 다릅니다. 보통 하루에 탄수화물 50g 미만으로만 먹어도 대부분 대사작용과 인지 능력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보다 많은 양을 먹어도 효과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훨씬 적은 양을 먹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지장애나 치매로 고생해온 사람들이라면 특히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해서 극단적인 시기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자, 미국의 표준 식단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탄수화물 하루에 250g은 물론 그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도 드물지 않습니다. 녹물이 주성분인 빵, 베이글, 파스타, 쌀, 옥수수, 감자, 크래커, 시리얼, 곡물바와 같은 음식에서 50g은 그다지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녹말이 들지 않은 푸른 잎 채소, 호박, 가지, 피망, 아스파라거스, 콜리플라워, 당지수가 낮은 과일이나 장과 열매, 딸기와 같은 과일이 수분이 많고 연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열매를 섭취하려면 상당히 많은 양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가장 큰 습관은 인류의 진화 과정과는 맞지 않게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가설이 옳다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해집니다. 녹말로 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필수 지방산 섭취를 늘리는 것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원래 먹던 탄수화물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탄수화물을 먹으라고 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바뀐 게 아닐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도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고 그저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자, 몸에 필요한 세 가지 다량 영양소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몸이 에너지원으로 인지하는 다량 영양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세 가지가 되는데 모든 음식은 이 중 하나나 두 가지에 해당되는 식품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품은 거의 전적으로 한 가지 다량 영양소로 이루어진 반면에 어떤 식품은 영양소가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예로 올리브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은 100% 지방이지만 꽃등심은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달걀 흰자는 거의 단백질이고 아몬드는 지방과 단백질입니다. 대두, 검은콩, 렌즈콩, 병아리콩과 같은 콩가 식품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입니다. 그 3대 다량 영양소를 어떤 비율로 섞은 식단을 짜느냐는 탄수화물 민감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마다 탄수화물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가 다르죠. 자신의 한계선 이하로 탄수화물 섭취해야만 몸이 지방을 대사작용에 활용해 뇌의 케톤을 연료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 탄수화물량이 60에서 80g쯤 돼도 신진대사나 인지능력이 월등히 좋아지는 사람이 있지만 30g 이하로 낮추어야 효과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알루미늄, 살충제, 환경 독성물질, 유전자 변형 식품과 같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다양하지만 사실상 외부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해로운 물질은 모두 인지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뉴런이 새로운 회로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고 이기는 방법이라며 십자말풀이를 하거나 악기 연주법을 배우거나 외국어 공부에도 도전하거나 취미를 가지려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발병 이유는 외부가 아닌 신체 내부에서 기인합니다. 구조적 물질 대사 기능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추론이 옳다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물질 대사 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낱말을 맞추거나 외국어 수어를 외울 것이 아니라 신체의 대부분의 다양한 생화학 경로를 바꾸고 뇌에서 다시 제대로 물질 대사 작용이 일어나게끔 하는 등 다양한 신체 요인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나이를 먹으면 인지 기능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더 노력해야 합니다. 배움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만 알츠하이머 발병의 가장 큰 원인은 뇌를 쓰지 않는 게으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며 사실상 변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 단계에서 인지기능과 뇌의 신경자극 전달 방식에 영향을 미칠 방법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발병 근본 원인을 밝히는 좀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을 알아내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그 무시무시한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진행 속도를 늦추고 어쩌면 이미 진행된 질병에서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